네, 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선입니다. 오늘은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최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소변 볼 때 힘들었대요. 뭐 불편하고. 근데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고 맨날 그 항생제만 복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질성 방광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 후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일 때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방광염과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방광염은 뭘까요?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이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방광염에 걸리면은 하복부 통증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방광이 자궁 앞에 있다. 그래서 보통 치골 상부, 아랫배 그쪽에 이제 소변 볼 때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플 수도 있는데, 통증이 이제 그쪽으로 국한이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소변 볼 때 요도가 아플 수도 있어요. 요도가 따끔따끔 하든지 통증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방광염으로 진단을 내려서 약물 치료를 하죠.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항생제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방광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균 검사를 해보거나 하면은 균이 없어요. 깨끗해요. 소변 검사를 했을 때도 소변에 염증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생제를 먹어도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방광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간질성 방광염을 일단 의심을 하고,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방광 내시경을 봐요. 내시경은 요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위내시경 뭐 이런 것처럼 안에 넣게 되는데, 일반 비뇨기과에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가늘고,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요도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그 방광 내시경상에 그 소견들이 있어요.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 증상, 우리가 이제 방광 내시경에서 되게 이제 점막하 이제 출혈 같은 것들이 막 그냥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사인인데, 가운데가 하얗게 궤양이 있으면서 주변으로 혈관이 펴지는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방광 내시경 소견인데, 물론 전형적으로 그런 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증상으로는 어떤 게 대표적이냐, 일반적으로 방광염은 소변 볼 때만 아프고 뭐 따갑고 하잖아요. 근데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소변을 참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보면은 통증이 오히려 없는 거죠. 내시경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출혈이 보이고 궤양이 보이고 소변을 참으면 아픈데 시원하게 보고 나서는 통증이 소실된다. 이럴 때는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방광 안에다가 특수한 약물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첫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정도 하고, 계속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두 달째에는 2주에 한 번씩 2번 하면은 보통 기본 6회 정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 증상이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방광이 자꾸 이렇게 좀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있죠. 우리가 얼굴에 사용하는 보톡스, 이런 것들을 비뇨기과에서 치료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여성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잖아요. 여성 통증에 있어서 방광도 관련이 있습니다. 방광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 근육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혹시 그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방광이 자꾸 수축하게 만들고 방광 기능이 떨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 자체가 진단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병원에 가서 방광염 증세로 갔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뭔가 그냥 잠깐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계속 증상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더라. 그리고 오히려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더라.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래됐다, 이런 증상이. 이러면은 본인 스스로 좀 자각을 해야 돼. 의사들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병원에 와서 내시경 검사도 하고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간질성 방광염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방광내 약물 주입술과 필요하면은 근육 치료를 해가지고 근육신경을 치료해서 호전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소변이라는 게 하나의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이제 신장에서 피가 이제 걸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독성 물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광 내에 있는데, 방광이 내 피로 잘 보호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소변을 자주 참는다든지
뭐 물론 직업적으로 참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참으면은 이런 내피 손상이 오면서 간질성 방광염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방광염 환자들이 만성 방광염을 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이게 결국은 간질성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만성 방광염의 정의가 뭐냐? 6개월 내로 한 2번 이상 방광염이 생겼거나 아니면 1년 동안에 이제 3회 이상의 방광염이 생긴 경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성관계 후에 무조건 방광염이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만성 방광염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대개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면은 좋아져요. 저는 항상 꼭 얘기해요. 물을 많이 드셔라. 배출을 또 많이 하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돼. 물도 많이 마시고 또 그때그때 소변으로 배출을 잘 해주면은 비뇨기 계통의 그 염증, 특히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만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그 치료 방법이 급성하고는 달리 내성이 있을 걸 감안해서 우리가 항생제도 1차성, 2차성, 3차성으로 나오는데 2차성 약제를 최소한 써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방광 기능에 상당히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랜베리 주스, 또는 요즘에는 크랜베리로 만든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내시경도 꼭 같이 봅니다. 내시경을 보면은 막 점상 출혈이 있어요. 막 울긋불긋해. 전체가, 방광 전체가 막 불이 났어요. 이런 분들은 전에 언급한 간질성 방광염과 마찬가지로 이미 내피가 어느 정도 손상이 온 거예요. 방광이라는 게 독성 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점막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점막을 보호해주는 내피가 있어요. 아무튼 그 내피가 손상이 온 경우가 많아서 방광 내시경을 보면은 막 그냥 울긋불긋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상 그런 게 보이면은 간질성 방광염처럼 방광내 약물 주입술을 합니다. 이것도 뭐 첫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두 번째 달에는 2주에 한 번씩 해서 그걸 하고 나서 다시 방광 내시경 보거든요. 봤더니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놀래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나 다시 또 만성 방광염이 재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을 좀 키우셔야 돼. 20세나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관계가 중요한데, 성관계 후에 이제 균들이 이제 질내에 남아 있다가 요도를 타고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요도 길이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균들이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도하고 질하고 그 거리가 짧죠. 그래서 질내에 있는 균들이 요도로 넘어가서 요도에서 방광으로 타고, 심한 경우에는 방광에서 이제 신장으로 올라가서 신우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후에 염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산부인과에 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도 하지만은 성병 검사도 같이 해요. 그리고 아직 균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이 생기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내가 평상시에 방광염 자주 걸렸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약을 제대로 다 복용하셔야 돼요. 간질성 방광염에 이어서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방광염이라는 것이 상당히 귀찮은 병이죠. 너무 또 흔하게 앓는 병이다 보니까 간과하기 쉬워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하는 거, 그거를 꼭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숙지하시고 딱 3가지만 생각해요. 물 좀 많이 드시고, 요로 건강에 좋은 음식들, 특히 크랜베리 같은 거 꼭 잘 드시고, 평상시에 소변을 참지 말라.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은 막상 의사한테 와서 약을 처방받을 때 제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자, 그걸 또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